네, 홍삼, 녹용, 흑염소 등등 좋다 해서 먹어봤지만 뭐 돈만 날리고 딱히 잘 모르겠던데 예,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은 없나? 그렇다면 백진삼은 어떨까요? 홍보 영상 잠깐 보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어때요? 음만하지 말고. 이게 한약 맛이 좀 나면서도 이게 어린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약간 달콤하기도 해. 사실 저도 요즘에 일이 많아서 이런 제품이 딱 필요했는데 이번에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제공해드리고요. 다구성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3박스까지 세 박스. 네, 추가로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용님이 승부 예측 여태까지 안 한 이유 다 틀려서라고. 나 몰랐네. 반성하세요. 전북 이기는 거 보고 그래도 하나 맞았구나 이러고 내가 오늘 왔거든. 네. 내 전북 안 찍었구나. 투표에서 많은 표 나온 게 정배라고 했을 때 다 빗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해 상스 간 팀이 지금 다 못 이겼다면서? 한 팀도 못 이겼습니다. 한 팀도. 주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 개막전에서 제일 인상적인 어떤 두 팀 뽑으려면 전북이랑 대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대전의 공식 개막전이었습니다. 자, 결과 3대0 대전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건주 선수가 K리그 개막 축포를 쐈고요. 주민기 선수 이적 후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리면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이 주민기 선수가 들어서 형태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어 들어갔던 이 압박 축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황선홍 감독 경기 후에 우리가 잘했던 대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 형태가 전반 잘 이루어지면서 선제골까지 이어졌고 최근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사실 포항이 밀어붙였을 때 득점을 했었더라면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양상이었는데 지독할 정도로 결정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호재 선수 경기력 나쁘지 않았는데 이호재 6번인데 한 골도 넣지 못했었어요. 이호재 선수가 좀 넣었었으면은 경기 분위기 바뀌었을 텐데 6개가 대전 슈팅이랑 똑같아요. 대전 팀 슈팅 수랑. 네. 그래서 좀 마무리적인 측면이 사실 포항이 지난 가와사키 정도 4대0으로 패했을 때 득점을 실패했었거든요. 똑같았죠. 이날도 그렇고 네. 안재준 선수가 이른 시간에 부상당한 여파도 분명히 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홍인성 선수가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결정력의 측면이 좀 컸었다라서 포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 없다라는 부분은 포항이 못 넣은 것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즌 대전 후반기 특히 전북전 2대0 승리했던 경기 같은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이 요새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서 실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저는 MOM으로 KOM으로 김현우 선수 뽑고 싶습니다. 김현우가 그 흐름에서 사실 안토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아론으로 파트너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앙을 잘 지켰다는 거는 저는 김현우 선수의 공이 상당히 컸다. 지금 대전이 그런 흔들림 와중에서 버티는 힘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는 올 시즌을 이어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버티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많이 그랬어요. 버티다가 1등에서 버티다가 갑자기 막판에 넣고 막 역습 한 방으로 결국에는 주민기 선수가 슈팅 2방으로 2골을 넣으면서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주민기 선수 득점 장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골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이야 좀 약간 운도 좀 따랐고 첫 번째 골. 네. 그리고 위치 선정도 좋기는 했지만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사실 대전으로 갔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주민규가 김인균, 정재희의 속도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쫓아가서 마무리까지 하더라고요. 마무리도 진짜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죠. 네, 정재희도 물론 잘했지만 나는 처음에 전반만 봤을 때 물론 대전이 스코어 앞섰지만 대전의 컨셉을 모르겠는 거예요. 빌드업을 골키퍼부터 하는데 골키퍼부터 하면은 이렇게 그 미드필더까지 거쳐서 공격수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빌드업 한 2번, 3번 하다가 다시 롱볼을 때리고 이게 황선홍 감독이 준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뭔가 압박을 받고 있구나 싶었는데 이게 결정력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김현욱 선수 잘 버텨줬고 저기 김현욱 선수 이야기하신 분도 많았는데 김현욱 선수도 후반에 초코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하더라. 플레이. 예. 왼발로 나가는 크로스 상황도 다 좋았었고 그 주민규 선수는 한쪽 눈이 나중에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끝까지 뛰고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어떤 그 파이팅과 어떤 기세 같은 게 개막전까지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예.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경기 아무튼 첫 경기 재밌었어요. 네. 저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개막전 보면서 리그 재밌겠구나 싶은데 대박 경기가 줄줄줄줄 이어졌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다음 할까요? 경기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서울전. 여기 자, 김준하가 14분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건희 선수가 후반 11분 쐐기골을 넣으면서 네. 예상치 못한 제주 2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서울이 잘하는 거를 못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프라인에 6명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박동진도 수비까지 내려와서 이 기성용의 어떤 패스 줄기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서울이 전반부터 할 게 없게 만드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서울이? 멤버는 분명히 서울이 공격진이 좋은데 뭐 문선민, 링가드, 루카스, 조영욱 다 나왔는데 패스가 돌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서울은 뭐 지난해 개막전에서도 광주 상대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졌습니다. 이날 역시도 어떤 학범슨의 노림수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물론 행운도 따랐죠. 예, 사실 김준하 선수가 2005년생 이날이 K리그 데뷔인데 데뷔전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첫 슈팅일 겁니다. 아예.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강현무를 상대로 엄청난 실력과 엄청난 강단과 자신감 이런 게 아마 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김준하 선제골 터지면서 제주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예, 경기 운영도 더 매끄러워졌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수비진에서 공을 돌릴 때 꼭 골키퍼까지 같이 이렇게 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습을 맞고 실점하는 경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울산전에서도 그랬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뭔가 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마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저는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고 왔다. 서울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김학범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듯이 그게 굉장히 맞아떨어졌고요. 서울은 뭐 대전 주민규와 뭐 맞물려서 이 공격진 형태로는 우승 대항마까지는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역시 최전방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 선수는 사실 득점력보다는 뭐 김찬일 선수 득점 잘했지만 좀 많은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 그리고 침투 이런 데 능한 선수다 보니까 누가 골을 넣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상황도 나오고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건 정승원의 2번의 중거리 슈팅이었을 정도로 뭐 링가드 골대도 맞았지만 이게 아마 공격수가 영입이 돼야지 뭔가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조금 더 활기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경기 다들 좀 MOM으로 김동준 아니면은 남태희 선수 얘기 많이 하시네요. 남태희도 압박 좋았죠. 저는 안태현 그렇죠. 안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안태현 선수가 아직 많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경기 물론 많이 뛰었지만 근데 올해 여유나 이런 뭐 활동량이나 김진수 상대로도 어떤 밀리지 않는 그런 기싸움 같은 걸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 서울의 측면 공격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제주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와 수원FC전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라운드 유일한 무득점 무승부? 경기였죠. 예. 광주가 초반에 찬스가 있었어요. 네. 국민 선수한테 찬스가 좀 왔었었는데 바이시클킥도 있었죠. 그 득점 찬스를 놓쳤고 후반전에는 안데르슨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고 난 뒤로 경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전체적인 완성도는 좀 떨어졌지만 이정효 감독은 그래도 자기의 축구를 하려는 거는 계속 고수를 했어요. 멤버는 지금 뭐 지난 시즌보다도 좀 떨어지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축구를 계속해서 지난 산동전부터 이날 경기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이른 시간에 문민 선수 찬스 같은 경우에는 광주밖에 못하는 굉장히 좋은 3자 패스였거든요. 결국에는 마무리까지 실패했습니다. 똑같아요, 둘이. 네, 광주는 계속 득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현재 박인혁 선수가 열심히 뛰어줬지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박정희 선수에 대한 기대치 높은데 역시 잘 안 이날도 보였어요? 좀 저는 왼쪽에 두면 박정희 선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활동량이 많거나 막 빠른 선수가 아니라서 이날까지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 수원FC는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확실히 김은중 감독이 밸런스 혹은 수비를 만드는데 상당히 능한 감독이라는 걸 느낀 게
전체적으로 라인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간격 유지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날 포인트는 안데르손이 저는 설마 뛸 줄 몰랐거든요. 김은중 감독 경기 후에 얘기했는데 그날 12시까지 안데르손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밤 12시? 아니 그때까지도 안데르손이 들어가는지 몰랐대요. 자기도. 뛸 수 있니? 어떻겠니?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12시 20분가의 라인업을 결정했대요. 경기 당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기 당일 4시 경기, 4시 반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감독 정보로도 안 뛰는 줄 알았구나. 전혀. 예. 그래서 갑자기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은 조금 그래도 안 보였죠, 잘. 예. 네. 와, 후반에는 완전히 진짜 그 마지막에 드리블 돌파하는 거 보셨죠? 60m 넘은 것 같아. 속도도 엄청나게 좋았고 예,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오프키르 선수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는데 김은중 감독은 안데르손이 이제 다음 경기부터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감안했었을 때 오프키르 그다음에 사박 선수 그다음에 아반다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전제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수비가 어쨌든 우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에 만족한다는 뜻을 좀 전했고요. 네. 박철호 선수가 이날 사실 선발로 나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못 뛰었던 이유가 박철호 선수 재계약이 경기 전날에 됐대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네.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경기를 뛰려면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못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재민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아마 다음 경기에는 박철호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주세종 선수는 현재 광주와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배우고 싶어서 선택한 부분도 맞고요. 네.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현재 합류해서 훈련은 하고 있다까지는 팩트입니다. 수원 FC는 루안 디아스 선수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기술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안데르손이 돌격대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고 이 루안 디아스 선수가 아래에서 킬 패스를 찔러주거나 해주는 게 사실 윤빛가람 선수가 이날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킥적인 부분에서 예전만보다는 확실히 못하거든요. 좀 감각이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했었는데 루안 디아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김은중 감독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날 경기의 MOM 좀 어렵습니다. 안데르손이지 뭐. 안데르손. 드리블 하나로? 그래도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안데르손이었습니다. 안영규 잘했는데 안영규가 실제로는 그 경기 MOM이에요. 저는 그래도 차이를 만든 선수는 안데르손이다. 안데르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경기 가볼까요? 울산과 지냐고. 안양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못다의 결승골로 안양이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잡고 역사적인 K리그1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울산의 원사이드한 경기였습니다. 네, 울산이 늘 그렇던 대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살폈죠. 이청용 찬스가 아쉬웠어요. 네, 찬스를 잡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 그 개막전만 봤을 때는 하루 종일해도 골 못 넣을 것 같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울산의 어떤 공격의 세밀함이 좀 아쉬웠고 반대로 안양의 토마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거의 6탄 방어 수준의 그런 수비가 굉장히 좀 단단해 보였다. 김정현의 앞선 수비는 K2에 이어서 K1에서도 통했습니다. 네. 못다를 끝까지 남겨놓은 게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야구가 공을 잡았을 때 못다가 바로 먼 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못다가 지난 시즌에 제가 알기로 헤더로만 한 7건인가 넣었거든요. K2에서. 그 정도로 헤딩이 좋은 선수인데 그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못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K리그 프로에 데뷔했잖아요. 3월부터 11월 달까지 매달 한 골씩을 넣었어요. 최소 한 골씩. 기복 없이. 근데 이번 2월 달까지도 골을 넣은 겁니다. 어쨌거나 K1 달라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항상 꾸준했던 선수였는데 그게 잘 드러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못다로 시작해서 못다로 끝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포항, 서울, 울산은 역시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네. 또 울산은 초반에 지금 ACL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실 김판군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강조했었던 주도하고 능동적인 축구에 대한 부분에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상대 밀집 수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울산은 아마 좀 하루빨리 조현우가 돌아오기를 좀 바랄 것 같고 초반 흐름은 확실히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안양은 이날 경기 잡으면서 다음 라운드 서울이잖아. 서울과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역대급 경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와 강원.
야, 이거 맨시티야, 대구야 싶었다니까요, 진짜. 박찬현 감독이 포백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보여줬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아니, 생각이 하지마. 들 정도로. 그 얘기가 좀 세징내야 그냥. 저기가 가브리엘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었죠. 네, 강원이 네. 후반 막 전반에 네. 라마스의 동점골, 마지막 추가 시간 세징야의 결승골로 대구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는 신이야 정말. 아, 진짜 잘하더라. 동상으로 가벼워라 그러잖아 지금. 진짜 잘하더라, 진짜. 거기서 그 추가 시간에 그 골 넣기 전에 그 트래핑 봤어요? 음. 요거 있잖아. 요거 뒷발로 하는 거 요걸로 했어. 그리고 이광현도 보통 골키퍼가 아닌데 그냥 무회전 때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지난 몇 년간 대구가 점유율을 압도하고 승리까지 가져간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유율도 높았나? 점유율 높았습니다. 음. 예. 대구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날 상당히 좋았던 게 오른쪽 황재원, 세징야 그리고 고재현 선수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3자로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되게 많았는데 마치 좀 과장해서 예전에 메시와 알베스의 콤비네이션을 보는 듯한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진짜 대구는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경기 끝나고 홍준표 시장과 조광래 대표이사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 라마스 선수도 좋았고요. 라마스 너무 좋았지. 네. 라마스 빼놓으면 안 돼. 네, 라마스 선수 때문에 세징야가 공격에 조금 더 주력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네. 한종무 정재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종무 열심히 네, 뛰더라고요. 정재상 선수도 공간 많이 만들어져서 세징야 선수가 뛸 수 있는 행동 반경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줬고 역시 에드가 선수 후반 들어가니까 앞선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대구의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윤곽이 나왔어요. 결국은 뎁스거든요. 이날 정치인 선수 다쳤는데 조금 못 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해봤는데 결장 기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마 당분간은 고재현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아. 확실히 첫 경기 뛰고 선수들 발목이 상당히 안 좋대요. 왜냐하면 그라운드가 워낙 딱딱해서 발목 쪽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강원은 전체적으로 뭔가 활기가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 파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좀 몰아붙인 거를 제외하고는 뒤로 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지호 선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2세도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고대였죠? 예. 네. 근데 좋았어요. 이지호 선수는 당분간 저 자리를 좀 꿰찰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양민혁과 김민준, 그다음에 강주혁과 황문기의 차이는 확실히 좀 커 보입니다. 강원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 떨어진 에너지 레벨 정경호 감독은 경기 후에 준우승에 대한 아직 선수들이 젖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정신적인 부분을 일단은 강조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 레벨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 간격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경기는 사실 강원이 아니라 다른 팀이랑 맞붙었어도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예. 상당히 진짜 대구는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단숨에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고 과연 다음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데 수원 FC예요. 흐름을 탈 경우에는 초반 대구는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은 저는 첫승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예. 그 정경 감독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먼저 매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흐지부지 뭐 비기고 이기고 이러다가 한 5라운드 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아예 개막전에서 문제점 나오고 2라운드 때 빨리 수정하는 것도 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이 마리오 선수는 확 눈에 띄는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측면에서 김민준도 사실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측면을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뭐 변화줄 카드는 그래도 있으니까 뭐 윤일록도 있고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MOM은 네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와. 뭐 이거 본격적 리뷰하기 앞서서 저는 대구랑 전북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2월에도 이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꼬는 말이 아니고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기 위한 투혼 같은 게 개막전에 나오더라고. 내일이 없나 할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와 전북이 그래서 역전승을 했구나. 이렇게 정리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은 김천이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경의 그림 같은 크로스로 유광현의 그림 같은 슬라이딩 슛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1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을 김천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갔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박진섭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박진섭의 슛은 뭐 이거는 야신이 와도 못 먹는 그런 구석에 꽂히는 골이었고 전진우 선수는 후반 35분에 결승골을 넣었지만 그 전에도
가장 열심히 뛰고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전주 선수가 영혼까지 갈아서 뛰면서 저는 이러다가 후반 초반에 교체될 수도 있겠는데 전병관도 있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남긴 게 결승골로 보답한 게 아닌가. 뭐 크로스도 좋았지만 역동작에 걸리는 그런 헤딩을 한다는 것도 전진우가 확실히 영웅 본능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경기를 안 봤다고 했지만 평가들에 의하면은 사이드에서 기민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면은 전북은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사실 뭐 세밀함 따지면은 뭐 단점 따지면 끝도 없죠. 김천이 작정하고 막은 느낌도 있다는 평가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헤딩할 때 찍어 누르고 파울도 해갖고 조금 콤파니오를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했죠. 그래서 그 전에 ACL과는 확연히 다른 선수가 조금 된 것 같았지만 콤파니오의 평가는 좀 보류하더라도 어떤 컨셉 네, 롱볼로 김천의 미드필더 건너뛰는 그런 롱볼로 인한 공격 그리고 적극적인 압박 투정심 전북이 왕조를 세운 것도 이거 아닌가 싶어요. 롱볼만 때린다고 하는데 압박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디테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느낌들. 딱 정확해. 네. 그게 필요했던 거 아닌가? 네. 작년에 전북이 고생했던 것도 그거 같아요.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걸로 만지는 거지. 봐봐 뛰는 거 봐. 작년이랑 아예 다르다고. 그러니까 체력 훈련 되게 잘했다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체력 훈련 플러스 선수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잘 준 게 아닌가. 김천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일단 선수들이 다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전북이랑 또 싸워도 비등비등한 어떤 싸움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 이동경의 어떤 결정적인 찬스를 날린 게 아마 두고두고 좀 아쉽지 않을까. 이동준 선수는 일단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 특유의 그 볼 컨트롤 미스가 굉장히 많아서 마지막 그 패스하거나 이런 장면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근데 뭐 플러스 요인을 말하면 뭐 유강현이 일찌감치 터졌다는 것도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김봉수는 여전히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천은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김천은 정종윤 감독이 미디어데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부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굉장히 뭐 베트남도 추웠고 한국 들어와서도 그렇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나 봐요. 평가들이 괜찮더라고요. KOM 누구로 할까요? 박진섭을 하겠습니다. 박진섭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네. 눈빛이 달라졌어. 동료들한테 막 그 하는 거 보면 작년에 그 위축됐던 모습이 없어졌어요.